네,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문장열 국방대학교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북한연구실장,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고일환 기자가 정리를 해줬지만 오늘 오전 11시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9월 평양 공동선언 같으면 모두 6개 항으로 크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번 평양의 출발에 앞서서 먼저 밝혔다시피 3개 항에 이제 의제가 있었는데요. 네. 1번 항은 지금 현재 군사 분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2개의 합의한 사항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소통을 해 나간다 이런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의 당시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를 합의를 했었는데요. 예.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됐었는데 이처럼 굉장히 역사적인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차곡차곡 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경제 분야와 그리고 세 번째 이산가족 상봉 행사, 특히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금강산, 온정리, 조포리 일대에 금강산 면회소가 있는데요. 네. 이 면회소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설 면회소를 개소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거에 대한 이행을 하는지, 이용을 하는지, 이산가족들이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설 면회가 가능하다면은 이번 합의 사항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올림픽이라든가 3.1절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5항의 이 비핵화 부분에 돼 있습니다. 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창리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이 1항은 괜찮은데요. 2항에 예. 있어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간다고는 했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6.12 공동 성명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이제 미국이 취한다면 이런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남북 3차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고 핵심인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시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5항 2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가 결국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 항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똑같은 표현을 했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하기로 했다.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취재를 해본 결과 결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당시에 이제 서울을 방문하기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부시 대통령 출범 이후에 북한을 이제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가 됐었습니다. 예. 이러한 한반도 정세나 국제 정치 변수에 따라서 결국은 서울 답방이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 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가까운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 설명대로라면은 올해 안에 서울을 찾아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또 의미를 띠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평양 공동선언은 4.27 이 판문점 선언에 이어서 나온 건데 이번에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이 4.27 판문점 선언을 진일보시킨 그런 의미 있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예. 네. 우선 이 6개항 전체가 다 4.27 판문점 선언보다 다 상당한 진전을 보인 그런 문구들로 되어 있어요. 비록 좀 짧기는 하지만은 예. 판문점 선언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기구를 설립할 것이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다시 가동을 하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남북 지금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이미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것과 함께
전반적인 남북 교류와 남북 간의 군사 분야의 긴장 완화를 같이 이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타 경제 협력이라든지 사회 문화 분야 협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경제 협력도 철도 이 선에 대해서 착공식을 이런 시일 내에 갖겠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한 진전이 있고 특히 이제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네. 제가 이제 일단 그 반응을 좀 몇 군데 들어보니까 예.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건 분명한 진전이다. 일단은 사실 북한은 이러저러한 그 조치를 취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핵 시험장을 파괴했고 동창리에 있는 ICBM 발사 시설도 일부 폐쇄를 했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유해 발굴 같은 것도 협조를 해가지고 60여 구를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게 그 의미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 훈련 중단한다는 것인데 그제 계속 훈련을 다시 재개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도대체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협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 의심을 할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그러면은 동창리 이 시험장을 폐쇄할 때 계속 문제가 됐던 사찰 또는 검증의 문제, 예. 자기네들끼리 폐쇄하고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들어준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변이 어떤 지역입니까? 거기 북한의 지금까지 핵 개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연구 시설, 그다음에 핵물질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장소 아닙니까? 여기를 폐쇄를 하겠다. 근데 무조건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어떤 상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 6개항 전체가 다 판문점 선언을 진일보시킨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 뭐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제는 공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예.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예. 비핵화 부분에서의 진전, 이 부분은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부분이 또 가장 의미가 있다고 짚어보셨는지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예.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뭐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느냐의 퀘스천을 가질 만한 내용을 또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 5항의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판문점 선언에서도 계속해서 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미 북한이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동창리 엔진 시험장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요 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전문가들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이 되면 들어와라.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만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기다리는데 여기 하나만 내용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서 미국이 먼저 그에 충분히 상응 조치를 취해야지만 영변의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기 예. 때문에 굉장히 조건부적인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취하겠다라는 조치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라고 봅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 그 유엔 총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뭔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담기가 뭐해서 담지 않았다면은 이제 뭔가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문구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와 관련돼서 지금 북한이 기존에 해왔던 반응에 비교해 봤을 때 그게 더 나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번에 이 관련해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 중 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아니라고 문 대통령이 직접 명시를 했는데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도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경우에 이제 남한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네.
그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반감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한국 전쟁 이후 무려 몇 년입니까? 70년 가까이 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치른 그 사이 아닙니까? 거기에 상대방 최고 지도자가 서울에 와서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이 그림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65년, 68년 지나는 사이에 예. 특히 최근에 이제 많이 변했기 때문에 2000년 6.15 정상회담 그 이후의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는 북측 지도자도 한 번은 남한에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기가 됐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이 남북 관계라든지 예. 비핵화라든지 기타 여러 이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견인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물론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또 추진할 가치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게 된다면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 관계, 군사적 적대 관계가 상호 이 정상들의 방문을 통해서 크게 매듭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종전 선언이라든지 기타 남북 기본 협정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상호 간의 선언이나 협정을 통해서도 됐지만은 일단 정상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 관계가 굉장히 더 유연하고 또 부드러워질 수 있고 특히 남북 국민들 사이에 그러한 인식이 확산될 경우에는 정책이나 전략의 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미래를 위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추동해내는 데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이번 달에 또 유엔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이뤄지고 또 북미 간의 관계도 상당히 진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이행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이 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비핵화를 한다고 말하던가는 좀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했던 건 아닌지 하는 아쉬움도 좀 있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다들 이 정상회담의 이 평양 공동선언이 나오기 전에 아무래도 이 선언문의 그런 내용이 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고 예. 그 분야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어떤 내용을 실질적으로 뭐 단독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그러한 충분한 메시지를 대통령이 받았으면은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부분을 미치게 전달을 하고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그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지금 2018년에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설득하는 방향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그 부분에 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총회에서도 유엔 총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단 그 판문점 선언에서는 올해 안에 추진을 하기로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신뢰성을 좀 보여달라. 먼저 신뢰성을 보여준다면 북한이 이후 취할 비핵화에 대한 조치가 보면 2항은 정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5조 2항의 부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비핵화 이행에 대한 속도가 가속화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그런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대통령이 보다 솔직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비핵화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비핵화 관련 얘기는 북미 간에 또 풀어야 될 얘기고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 때문일까요? 일단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는 아니죠. 네. 앞에서 우리 평양 공동선언에도 내용을 잘 다루고 있듯이 북한의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예. 우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북미 간의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 북한의 핵무기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위협의 무기이자 다 비핵화를 위한 것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는 부분이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무기로 인해서 핵무기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북한의 어떻게 보면 향후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키를 쥐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예. 마치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가 북미 간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문제이자 동시에 북한의 경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열쇠 대북 제재 문제를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로 보여질 뿐인 거죠. 예. 실질적으로 이 비핵화의 문제는 남북, 북미 다 같이 동시에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네. 잠깐만 좀 첨언을 하자면은 예. 그 방금 이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핵 문제라 그러면은 이건 북한과 미국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고 참여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번에 달라진 것이 이 큰 의미가 있죠. 남북 간의 이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올려가지고 협의를 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게 뭐 핵무기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기 위한 무기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핵무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남한입니다. 우리 예.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해가지고 알아서 할 일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또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계획을 반영시켜가지고 이것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이 5조 2항이 얼핏 보면은 그냥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해주면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문 형식으로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첫 시작하는 게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신, 그러니까 6.12 공동선언에서 저는 분명히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종전선언을 약속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아직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한다는데 예. 이번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합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했던 문구가 뭡니까? 신고하고 검증이라는 단어예요. 두 예. 단어를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했는데 이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어디 숨어 있느냐 그게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간다. 추가적인 조치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디테일한 거, 구체적인 것은 이제 아마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할 때 이것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여기 좀 남겨져 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마냥 우리가 원하는 단어가 안 나타나 있으니까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속단을 내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선언문 5조 1항을 보면요. 북한이 동창리 시험장을 영구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선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이 미국에게 어떻게 좀 안심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철산반도에 있는 그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이죠. 여기에서 지금 북한이 이번에 합의 사항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사대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과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미국의 반응에 대한 그 변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바로 착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철산반도의 동창리 실험장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중요한 거는 그 풍계리 핵 시험장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것은 그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참관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전응한 6개 나라 언론을 현장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제한적인 조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결국 이제 폐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좀 논란이 계속 남았던 부분은 이 부분에 지금 다시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유관국 전문가들을 참관하기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진일보된 그런 의지를 엿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동창리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계속 종전선언이나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좀 압박을 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핵 개발의 역사가 시작된 영변 이 핵시설에 대해서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그 전제 조건이 결국 미국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이 북한의 남북 평양 공동선언의 5조 2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석할지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운 퍼즐을 이제 풀어가는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미국의 입장은 그동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례 이제 방북을 했고 4차례 4번째 들어가려다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입을 통해서 김영철 또는 김정은 이 두 사람에게 전달이 됐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결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나 프로그램의 리스트를 제출하고 사찰 검증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 단계였는데요. 예.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는 지금 현재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미국 측의 해석에 있어서는 약간 좀 다른 각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일단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 주도적으로 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비핵화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주제를 조금 바꿔보면 4번째 항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다음 달 북측 예술단이 오기로 했고요. 일단 문화교류로 계속 이 분위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까 발표를 할 때 직접 들어보니까 코멘트가 예. 평창에서 시작돼서 평양까지 온 이 200여일의 여정 이렇게 일정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이 평창이 그동안에 교착 상태에 빠졌고 심지어는 굉장히 군사적 물리적 충돌 위기까지 갔었던 한반도 위기를 푸는데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북한에서도 이제 현송월 또는 이제 김여정 그리고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까지 왔었는데요. 특히 현송월에 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예. 일단 뭐 강릉과 서울에서 나눠서 분산 개최를 공연을 했었지만 이러한 그 문화예술적인 그러니까 전 인류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 이 무대를 북한이나 남북이 평창에서 열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결국은 북한의 예술단이 먼저 와서 이러한 남북 관계를 푸는데 어떤 그 신호탄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북한에서 또 예술단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이전보다는 또 다른 또는 각도에서 접근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그 정치적인 부분들이 또는 이제 군사적인 이런 긴장 완화가 상당히 원하는 대로 당장 또는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 속도를 가지고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문화예술인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요. 예. 이번 그 방북 대표단에 수행원으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김정숙 여사 자체도 예술인 출신이고요. 예술을 전공했고 또 많은 그 우리의 유명한 김형석 작곡가나 또는 젊은 여러 가지 팝 가수들이 올라가서 결국 공연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남북 관계를 교류를 갖다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대표적인 예술단의 공연을 떠나서 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굉장히 교류가 촉진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강산에 상설 면회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사망 같은 경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잘된 조항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철도도로 연결 같은 거에 대한 착공식을 올해 안에 해서 시간을 딱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산가족이
요 부분에서도 시안이 좀 더 들어갔으면은 더 A 플러스의 항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산가족분들이 굉장히 고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상설 면회소까지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 화상상봉이라든지 영상편지 같은 부분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쭉 주장해 왔던 부분이 그대로 당겨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이 면회소 시설도 조속히 복구가 돼서 정말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되는 어떻게 보면 운영과 관련된 이제 합의 부분도 이후에 좀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공동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 질문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그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생중계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네. 오늘 오전 내내 궁금했던 부분은 남북이 이런 좋은 합의문을 내놓고 발표를 한데 과거 선례라면은 역시 또 공동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마이크 앞에 언론 앞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는 것이 과연 실현이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요. 예. 일단 뭐 북미 정상회담처럼 발표하고 결국 이제 질의응답은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걸 봤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이제 본인이 그동안에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도 질문을 해볼 때도 이에 답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사전에 어떤 질문을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을 갖다 제시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 남한 언론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좀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을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향후에 또 서울을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로마 가면 로마법을 하라고 했듯이 또 자본주의 사회 또 언론인들의 스타일이 원한다면 또 서울에 와서는 또 좋은 합의를 내놓고 또 결국은 예. 또 우리 스타일대로 통 크게 또 속 시원하게 터놓고 질의응답에 또 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사실 어제 남북 정상회담은 노동당 청사에서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문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좀 장소가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은 이제 노동당 당사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가 그야말로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있는 곳이고 그야말로 심장부이고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번 했으면은 문 대통령이 뭐 이동하는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 계시는 데서 네. 김 위원장이 찾아가가지고 거기다 얼마든지 회담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최고급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었고 또 특히 그 남북 간의 군사 관련한 이제 부속 합의서하고 그다음에 기자 발표, 기자 회견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이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백화원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평양 공동선언까지 시책이 성공적으로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정영 안보실장이 그동안 이제 평양의 특사단으로 다녀오면서 미국에 주기적으로 가면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회담 결과를 설명하게 되나요? 바로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 총회에 저희 대통령이 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시겠죠. 한미 정상회담 때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죠. 미리 직접 설명을 직접 하고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뭐 사전에 가서 설명하기보다는 타이밍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가서 직접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먼저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미리 듭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그럼 미국 그렇죠. 측에서도 준비를 해오겠죠. 네. 그렇다면 이번 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 과연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 남북 정상회담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북미 간의 그 대화에 대해서
재개 가능성이 다 조심스럽게 그 상황을 주시를 했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회담 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뭐 비핵화 리스트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네.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앞으로의 그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그 내용도 충분히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 가서 두 한미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전개시켜 나갈 것인지 뭐 공공의 선을 창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 북한, 미국 모두 다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기로 다시 한번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행 부분을 보다 더 촉진시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평양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의 세 가지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이제 군사적인 적대 관계 해소, 또 평화적인 문제였는데 회담 결과 발표가 있기 전에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식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을 직접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3대 의제 중에 하나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과연 남북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합의를 이뤄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 네. 일단 그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시범 발굴 지역을 해서 이제 지뢰를 제거하자고 먼저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이제 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역시 JSA 우리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이 지뢰도 역시 이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건 날짜까지 거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뢰를 제거한 이후에는 그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 인원이나 화력 장비도 역시 철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에서 전투가 6.25 전적지로 되게 유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네. 여기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하자고 또 합의를 했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장진호 지구에 있던 미군들의 유해를 북한이 미국으로 최근에 이제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이런 북미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좀 이어가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남북이 이렇게 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는 거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군사분계선 일대에 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자 이 부분도 좀 합의를 했고 11월 1일부터 이제 두 달 뒤인데요. 군사분계선 일대에 군사 연습을 중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군사 연습이 가리키는 정확한 의미를 저는 좀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현재 그 군사분계선 일대에 이제 수색 정찰을 하고 있는 민정 경찰들의 역할을 이제 중단하자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예. 가장 그 중요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NLL 소위 북방 한계선 일대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관련된 이제 제목이 있던 걸로 보아서는 서해 평화수역 또는 시범 공동 어뢰구역의 설정에 이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굉장히 비중 있게 좀 관심을 갖고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그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 있어서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매년 여름이면은 그 꽃게잡이철에 반복이 됐던 이런 무력 충돌의 원인이 됐던 서해 북방 한계선 이 일대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이번에 이끌어내느냐 하는 이 부분인데요. 아직은 좀 이 구체적인 큰 틀의 합의는 나왔는데 이 실무적인 거 어떤 부분에 손에 잡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남북 지도자가 세 차례나 마주 앉게 됐습니다. 정례화가 과연 될지 이 부분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정례화보다도 이제 자주 얘기가 나오는 것이 수시적으로 필요할 때 만나는 그런 방식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그 가능성을 우리가 5월 26일 날 한번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뭐 몇 월 며칠 날 몇 차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이제 충분히 남북 지금 현 정부의 정상들 간의 친밀한 유대감이라든지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필요할 때 뭐 장소 불문하고 어디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본데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금년 내에 서울을 방문한다면 그건 대단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대대적으로 준비도 하고 또 좀 띄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다른 것은 정상간이라고 해서 이제는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자주 만나서 필요한 사안을 그때그때 빨리 처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은 정례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례화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그 대통령께서도 발표하신 그 내용 중에도 보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까운 시일이라 함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올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만큼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그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평양에서 이뤄진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북한연구실장,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